대학교 3학년 가을 캠퍼스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던 그날. 지연과 준호는 도서관 뒤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준호의 손은 차가웠고 지연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미안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2년 동안 순수하게 사랑했다. 준호는 장학금으로 학비를 내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다. 지연은 그런 준호의 성실함이 좋았다. 돈이 없어도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1,000원짜리 떡볶이를 나눠 먹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별 인사를 반복하던 날들이 그들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 하지만 지연의 부모는 달랐다. 어머니는 준호를 만난 뒤 딸을 불러 세웠다. 그 남자 집안 형편이 어떻게 돼?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냉정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나? 내가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 지연은 반발했다. 준호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반대는 완강했다. 몰래 만나던 어느 날 지연의 아버지가 준호를 따로 불렀다. 내 딸한테서 손 떼. 내가 그 애를 불행하게 만들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난이 죄가 되는 순간이었다. 결국 지연은 무릎을 꿇었다. 준호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부모 앞에서 연락을 끊었다. 준호는 마지막 만남에서 기다릴게라고 말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잊어줘. 나도 그럴게.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베개를 적시며 울었고 준호는 한강 다리 위에서 새벽까지 서 있었다. 한 달 뒤 준호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언젠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그때는 당당하게 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지연의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SNS도 차단되어 있었다. 첫사랑은 그렇게 가을 낙엽처럼 쓰러졌다. 준호가 떠나고 1년 뒤 지연은 태석과 맞선을 봤다. 부모가 주선한 자리였다. 태석은 대기업 과장으로 안정적인 수입과 아파트를 소유한 조건 좋은 남자였다. 첫 만남에서 태석은 예의 바르고 차분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저는 안정적인 가정을 원합니다라는 그의 말이 지연의 부모 마음에 들었다. 지연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아직 준호의 흔적이 가슴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같이 속삭였다. 이제 그만 철 좀 들어라. 사랑 같은 건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 안정이 행복이야. 지연은 지쳐 있었다. 결국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서 미소를 찾을 수 없었다. 결혼 생활은 예상대로 냉랭했다. 태석은 일중독이었다. 밤 10시 이전에 집에 온 날이 손에 꼽혔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사 일로 바빴다. 대화는 필요한 것만, 감정은 최소한으로. 지연은 점점 남편의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은 기분이 들었다. 2년 차부터 시댁에서 아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소식이 없니? 라며 은근히 압박했다. 지연은 산부인과를 찾았고 의사는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나이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때부터 시험관 시술이 시작됐다.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실패.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몸은 붓고 마음은 무너졌다. 태석은 당신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래라며 냉담하게 말했다. 지연은 혼자 병원 복도에서 울었다. 5번째 시술이 실패했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심리적 요인도 큽니다. 부부 관계가 원만하신가요? 집에 돌아온 지연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태석은 또 야근이었다.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조건을 채우고 있는 걸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집에는 사랑이 없었다. 의무만 있을 뿐이었다. 결혼 10년 차 봄 태석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좀 떨어져 지낼까? 지연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던 말이었다. 태석은 계속했다. 당신도 힘들잖아. 나도 지쳤어. 우리 둘 다 쉬면서 생각 좀 하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담담한 목소리였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별 앞에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사랑이 없는 관계의 끝은 이렇게 건조했다. 지연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짐을 싸면서 결혼 앨범을 펼쳐봤다. 웃고 있는 사진 속 자신이 낯설었다. 나는 이 10년 동안 뭘 한 걸까? 아이도 없고 사랑도 없고 추억도 없는 결혼. 남은 건 나이와 상처뿐이었다. 원룸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지연은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39. 불임 판정을 받은 몸. 실패한 결혼.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별거라니 무슨 소리야. 이혼은 절대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엄마, 나 행복하지 않았어. 한 번도.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지연은 전화를 끊었다. 안정. 그 단어가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망쳤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날 밤 SNS를 뒤적이던 지연에게 알림 하나가 떴다. 대학 동창회 단체 채팅방 초대. 이번 주 토요일 동창회 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실 분들 많아요. 지연은 한참을 망설였다. 20년 전 대학 시절. 준호와 함께했던 그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다. 준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쓸데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지연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려다가 결국 참석 버튼을 눌렀다. 왜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 손끝에서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 동창회 당일 지연은 옷장 앞에서 1시간을 고민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스스로에게 묻고는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단정한 원피스를 골라 입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오랜만에 보는 생기 있는 얼굴.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2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다. 지연아. 반가운 인사들이 쏟아졌다. 누군가는 통통해졌고 누군가는 머리가 벗겨졌다. 세월을 실감했다. 지연은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지연의 심장이 멎었다. 준호였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약간 각진 턱선, 깊은 눈빛, 그리고 여전히 조심스러운 미소. 준호도 지연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다. 오, 준호다. 미국에서 언제 들어왔어? 친구들이 반겼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한 달 전쯤이요. 잠깐 한국 일이 있어서요. 그의 시선은 자꾸만 지연에게로 향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지만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친구들은 각자의 근황을 나눴다. 지연이 너 결혼 잘했다며? 남편 대기업 다닌다고? 누군가의 질문에 지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응. 뭐? 준호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2차로 옮긴 바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연아. 오랜만이다. 응, 정말 오래됐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 이혼했어. 3년 전에. 지연은 놀라 그를 쳐다봤다. 미국에서 결혼했었는데 잘 안 맞더라. 그래서 혼자야. 나도. 지연이 입을 열었다. 지금 별거 중이야.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친구들이 야, 너희 둘 예전에 사귀었잖아. 아직도 잘 어울린다며 농담했지만 두 사람은 웃을 수 없었다. 20년 전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밤이 깊어 헤어질 시간 준호가 속삭였다. 전화번호 줄 수 있어?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건 뭐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가슴 한편은 이미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동창회 이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커피 한 잔 어때? 지연은 한참을 고민했다. 나는 아직 기혼자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손은 이미 좋아라고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 주말 오후 한강공원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어색함은 커피 한 모금과 함께 녹아들었다. 준호가 먼저 말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 그때 널 잊은 적 없어.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미국에서 결혼도 해봤지만 계속 내 생각이 났어. 이혼 이유도 결국 그거였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더라. 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도 그랬어. 매일 후회했어. 왜 그때 부모님 말을 들었을까? 왜 너랑 끝까지 싸우지 못했을까?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20년 만에 느껴지는 따뜻함. 지연은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미술관, 서점, 조용한 레스토랑. 20년의 공백을 채워나갔다. 준호는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이야기를, 지연은 차가운 결혼 생활의 외로움을 털어놨다. 대화는 끝이 없었다. 함께 있으면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지연아, 나는 진심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아직 법적으로 유부녀야. 그리고 아이도 못 가져. 불임이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너야. 그날 밤 준호의 작은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를 끌어안았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다. 지연은 오랜만에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태석과의 1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 준호의 품에서 그녀는 울었다. 그날 밤 준호의 작은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를 끌어안았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다. 지연은 오랜만에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태석과의 1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 준호의 품에서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지연이 중얼거렸다. 준호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하지 마. 우리 둘 다 충분히 아팠어.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새벽녘 지연은 준호의 팔베개를 하고 잠들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다. 하지만 죄책감은 다음날 아침 밀려왔다. 나는 바람을 피운 거야.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게 정말 바람일까? 아니면 원래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온 걸까? 한 달이 지났다. 지연은 이상한 증상을 느꼈다. 메스꺼움, 피로감, 그리고 늦어지는 생리. 설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불임 판정을 받은 지 5년. 5번의 시험관 시술이 모두 실패했다. 임신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증상은 계속됐다. 준호와의 만남을 취소하고 지연은 혼자 산부인과를 찾았다. 익숙한 병원 복도. 초음파실에 누워 천장을 보는 순간 과거의 실패들이 떠올랐다. 의사가 프로브를 움직이다가 멈췄다. 환자분, 임신하셨네요. 네. 지연은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여기 보이시죠? 심장 박동도 보입니다. 약 6주 정도 됐어요.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불가능해요. 저 불임이라고. 의사가 미소 지었다. 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은 없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앉은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봤다. 작은 점 같은 존재. 그 안에서 심장이 뛰고 있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10년 동안 그토록 원했던 아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밀려왔다. 아이의 아버지는 태석이 아니었다. 준호였다.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엄습했다. 어떻게 하지? 이걸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하지? 준호에게 전화했다. 만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다.
30분 후 만난 준호는 창백한 지연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무슨 일 있어? 지연은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다. 나 임신했어. 준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게, 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지연을 껴안았다. 미쳤다. 정말 미쳤어. 우리 아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아, 이건 운명이야. 하늘이 우리한테 준 기회야. 하지만 지연은 불안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석한테 뭐라고 말하지? 부모님은? 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 같이 이겨내자. 나 도망가지 않을 거야. 아이 아빠로서 책임질게. 지연은 준호의 품에서 울었다. 기쁨과 두려움, 죄책감과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홀로 앉아 배를 쓰다듬었다. 너는 기적이야. 하지만 세상은 너를 어떻게 볼까? 작은 생명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지연은 먼저 태석을 만났다. 카페에 앉은 태석은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시계를 보고 있었다. 바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지연이 입을 열었다. 할 말이 있어. 빨리 해. 회의가 있어서. 태석의 무심한 태도.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나 임신했어. 태석의 손이 멈췄다. 뭐? 그런데 당신 아이가 아니야. 정적이 흘렀다.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지금?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다. 준호와의 재회, 다시 피어난 감정,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임신. 태석은 듣고만 있다가 비웃음을 흘렸다. 웃기네. 10년 동안 내 아이는 못 가지더니 딱 한 번에.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다. 미안해.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하다고? 10년을 날렸는데? 하지만 곧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사실 나도 너를 사랑한 적 없어. 그냥 조건이 맞아서 결혼했지. 냉정한 고백이었다. 이혼 서류 보내. 태석은 돌아서서 나갔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더 힘든 건 부모님께 알리는 일이었다. 지연의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내가 뭘 한 거야?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때 준호를 막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엄마, 이미 지난 일이야. 지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나는 이 아이를 낳을 거야. 그리고 준호와 함께 살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동네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고. 엄마가 평생 신경 쓴 게 그거잖아. 세상 사람들 시선. 나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 지연의 눈빛이 확고했다. 아버지가 돌아와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져라. 하지만 나는 찬성 못해. 준호도 부모님께 알렸다. 그의 어머니는 놀랐지만 곧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엄마는 지지할게. 힘들겠지만 이겨내라. 준호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그날 밤 준호와 지연은 한강변을 걸었다. 후회 안 해? 준호가 물었다. 지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후회는 이미 20년 전에 다 했어.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남은 건 함께 걸어갈 길뿐이었다. 9개월이 흘렀다. 지연은 작은 산후조리원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작고 보드라운 생명. 아기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다. 지연은 아기의 작은 손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정말 왔구나. 출산은 순탄했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 준호는 내내 지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할 수 있어.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그리고 새벽 4시 32분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연아. 아기 이름은 봄이로 지었다. 다시 찾아온 봄, 기적처럼 온 생명. 준호가 제안한 이름이었다. 우리한테 봄이 다시 왔잖아. 20년 만에.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이름이었다. 산후조리원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지연의 어머니였다. 손에는 미역국과 보양식이 가득 담긴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봐도 되니? 조심스러운 목소리.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어머니가 아기를 내려다봤다.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렇게 예쁜 아기를. 우리가.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 엄마. 다 지난 일이야. 며칠 후 지연의 아버지도 조용히 찾아왔다. 아기를 보는 순간 굳었던 얼굴이 풀어졌다. 준호 닮았네. 그리고는 딸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다가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지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댔다. 아빠도 최선을 다한 거잖아. 나도 이제 알아. 준호의 부모님도 함께 봄이를 보러 왔다. 양가 부모가 처음 마주친 자리. 어색함이 흘렀지만 아기 앞에서는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준호의 어머니가 지연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아이는 죄가 없어요. 우리 잘 키워봅시다. 지연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죠. 퇴원하는 날 준호는 지연과 봄이를 데리고 새로 마련한 집으로 향했다. 작지만 햇살 좋은 빌라. 준호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지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제 우리 집이야. 준호가 지연과 봄이를 안으며 말했다. 몇 달이 지났다. 지연과 준호는 정식으로 재혼 신고를 했다. 작은 결혼식도 없었다. 법원에서 서류만 제출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중요한 건 서류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연은 베란다에서 봄이를 안고 햇살을 쬐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봄이는 엄마 품에서 방긋 웃었다. 지연은 아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사랑은 결국 돌아오는 거였네. 20년 전 헤어진 첫사랑. 10년의 외로운 결혼.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와 생명. 돌고 돌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다. 지연은 준호의 품에 기대며 생각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준호가 뒤에서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행복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로. 세 사람은 봄 햇살 아래 조용히 서 있었다. 멀리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부모들이 손주를 보러 오고 있었다. 상처는 천천히 아물고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연은 이제 알았다. 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다. 용기가 필요했다. 진심으로 사랑할 용기, 잘못된 선택을 뒤집을 용기, 세상의 시선을 견딜 용기. 봄이가 작은 손을 뻗어 꽃잎을 잡으려 했다. 지연은 웃으며 아기의 손에 꽃잎을 얹어줬다. 이게 봄이야, 우리 딸. 내 이름처럼 아름다운 계절. 준호가 두 사람에게 입맞춤했다. 우리 계절이 다시 왔어. 그렇게 20년 만에 돌아온 봄은 이번엔 영원히 머물렀다.